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양한 가족들 중 경계선 지능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인데요. 오늘은 느린 발걸음 9번째 이야기, 치료실 사용 설명서라는 얘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마은 저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아이들 방학이라서 이제 밀린 숙제도 좀 하고요. 일기도 쓰고 그렇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행복이 같은 경우도 밀린 일기 쓰고, 그다음에 자기 학교 숙제한다고 책 읽기 해야 되는데,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사진도 남기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독후 활동으로. 예,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어, 기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계속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치료실 사용 설명서란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로 했는데, 네. 처음 우리가 치료실 사실 이렇게 갈 때 어떤 기준으로 갈지도 사실 잘 네, 모르잖아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가게 되면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이 안 계시다 보면 맨 땅에 헤딩 수준이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백호 다닐 때는 블로그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변 어머님들께 저는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일단 치료실 상담을 갈 때 다니고 계시는 어머니들께 그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봐요. 그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수업 스타일이나 그 선생님의 억양, 말투, 성격을 저는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말투도 이렇게 탁탁 약간 쏘아붙이는 말투라서 이제 백호가 수업할 때만큼은 나긋한 말투로 해주시는 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백호 성향에는 그런 선생님이 또 좀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성향을 가진 이제 친구들은 딱딱 이제 강약 조절을 잘 해주시는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경력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머니들께서. 근데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우리 아이와 잘 맞다면 치료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백호가 5살 때 이제 새로 생긴 복지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치료실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었을 때, 저는 새로 생겨서 시설이 깨끗하다는 이유로 거기서 미술 치료, 인지 치료를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이제 첫 직장이셨어요. 그 선생님들 두 분께서. 근데 수업에 백호도 잘 따라 주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무난하게 수업도 잘 진행해 주셨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준비도 엄청 많이 해 오시고, 잘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정도 수업을 하고 집 근처로 치료실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음. 백호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또 새로 생긴 치료실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한번 해보자 하고 갔었는데 5세 때 처음 직장이셨던 인지 선생님께서 그곳에 스카우트해서 와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수업 시간 잡기도 정말 어려웠고 대기가 기본 6개월에서 1년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선생님도 처음은 이렇게 소문나신 선생님은 아니셨지만 점점점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유명해지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누구에게나 처음이란 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꺼리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어머니께서 추구하는 치료실 방향과 잘 맞다고 하면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치료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그 성향과 우리 아이의 성향이 맞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치료의 추구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
사실 치료실이 우리가 자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선택하기 전에 진짜 많이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시간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음. 예 시작하기 전에 많은 정보가 없어서 좀 답답하시고 하시겠지만 좀 다방면으로 주변에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치료실 다니고 계시는 분 이렇게 좀 많이 정보를 수집하시고 블로그나 예 인터넷에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예 그렇게 '헛된 시간은 아니다.' 예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이와 선생님과의 교감, 신뢰 쌓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사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조금 관계 개선에 더 중점을 두는 시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시간들이 쌓였을 때 치료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치료실 가서 사실 아이는 들어가서 치료를 받지만 사실 그 대기실에서 저희가 보통 한 1 시간 정도 기다리잖아요. 네. 네. 그때 또 이제 주고받는 거기서 인제 새로 처음 보는 이제 음. 네 대기실에 계시는 학부모들과의 그런 정보 교류도 사실 좀 쏠쏠하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쪼끔 어색하지만 네 이렇게 서로 인제 안면을 트고 하면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저런 치료실도 있구나.' 근데 사실 그 정보가 이렇게 쉽게 얻어질 수는 없어요. 잘 맞아요. 예예. 잘 주지도 않고. 네. 근데 인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정보들이 사실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예 전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보들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정보도 있고 하니 음. 예 되도록이면 그 치료실에 또 그 인제 부모님들이 좀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들 대신에 인제 할머니나 뭐 이렇게 음. 외할머니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이를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음. 네 그런 케이스랑 인제 부모님 직접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랑 쪼끔 다르더라고요. 음. 저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는 수업에 들어가 있고 엄마는 바깥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정말 좋은 정보는 얻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잘 안 친하면 그런 말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 여기저기 발로 뛰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엄마들끼리도, 왜냐면 이게 경쟁 아닌 경쟁인 것 같아요. 좋은 치료실, 좋은 선생님, 좋은 시간대. 왜냐면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받다 보면 이 시간 하고 바로 여기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 잡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 보면서 이제 치료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료실 시간 잡기는 정말 힘듭니다. 네. 네. 맞아요. 치료실 시간을 일단 잡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네. 예. 뭐 내 스케줄에 맞춰서 네네. 치료실 시간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예. 백호도 지금 인지 수업을 2년 반 정도 받은 선생님이 계신데요. 제가 그 앞타임으로 옮기고 싶어서 제가 정말 1년 반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선생님이 만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대가 안 맞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남는 시간대에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다가 옮기는 게 맞아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해 봤을 때는. 네네. 네. 일단은 그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무조건 하고 있는 중에 "선생님 이 시간 이 요일에 자리가 비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네. 예 해 그 놔야지 되죠. 맞아요. 저 아는 언니는 집에 왔다가 저녁 먹고 어. 애랑 또 가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음 아무튼 잘 알아보시고 치료실 다니는 거 참 힘들어요. 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스케줄을 이렇게 근데 인제 집에서 인제 그 전담하시는 분이 주로 인제 어머니가 전담을 하시다 보니 이제 아이의 인제 아버지
들은 이런 수고로움을 모르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돌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예. 근데 정말 힘들다는 거, 네. 예, 좀, 그리고 주변에 저 아는 언니는 홈티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형제들이 있다 보니까 홈티도 알아봤었는데, 홈티를 할 때 또 저희 백호 형제가 집에 있게 되면 방해가 돼버려서 홈티도 저는 또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호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치료실 수업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어서 안 되고, 뭐 밤에 오시거나 주말에 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래서 치료실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외동이신 분들은 홈티를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치료실이라는 것은 저희한테도 낯선 공간이지만 치료를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낯선 공간이 되거든요. 예, 저희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겠지만 아이 믿고 그리고 치료실 선생님들 믿고 치료실 선택하시고 다니시면 음, 한 2년? 2년, 3년 이 해수를 사실 이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적응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변화되어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치료실을 다녔을 많은 경계선 지능 가족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